안녕하세요.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의 김익수입니다. 네, 박소진입니다. 인지행동 지도사 자격과정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지행동 지도사 자격과정이 저희 학회에서 201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가 교재를 중간에 개발하면서, 발간하면서 2020년도부터는 지금 안내에 화면에 나가듯이 인지상담의 이해와 실제라는 교재를 중심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의 목차를 보면 인지상담의 개념, 심리검사의 이해, 인지상담 관련 장애가 소개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인지상담의 과정과 실제,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필요한 치료 보고서의 작성 과정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인지상담의 개념 중에서 개념을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인지행동 지도사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교육을 들으신 분이나 이제 막 교육을 들으려고 하신 분들이 내용을 미리 파악한다거나 다 듣고 나서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저희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강의의 기본 구성과 저희가 강조하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를 좀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인지상담 지도사 교육 과정만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저희가 역량을 강화시켜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다양한 교육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 부분들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전문적인 영향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슈퍼비전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들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인재행동 지도사 교육 과정을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실제로 교육을 받고 계신데요.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까요? 네, 뭐 인지 그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일단 뭐 이제 인지 치료를 처음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인지 치료를 좀 추가로 하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고 아니면 또 관련 학과를 졸업하시고 뭐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과 또 전문 배운 내용들을 좀 실제 적용하면서 치료사로서 활동하고 싶은 분들에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이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강의는 이론과 실제 균형을 잡는데 굉장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이제 이론이 심리학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서 인지심리학이라든지 발달심리학 그리고 좀 더 특수교육에 대한 이론도 저희가 접목을 시켜서 이론에 충실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만 이론과 현장의 어떤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현장의 요구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저희가 반응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고자 아이들의 개별성 어떤 아이도 한 명도 똑같은 아이가 서로 없죠.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은 다른데 그런 아동의 개별성을 잘 반영하고 그래서 다양한 장애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생활 연령은 비슷한 때지만 다 어떤 인지적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요구들이 좀 다른데 그런 다양한 주제들을 좀 다루고 있고 처음에 와서 종결될 때까지 그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절차적 요구들도 저희가 좀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아동이 아무래도 중요한데 이런 아이들이 인지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인지적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해서 대상 아동을 이해하는데 저희가 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실제 이제 아이들이 주로 호소하는 문제나 요구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실제 치료 방법이라든지 사례들을 통해서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다룸으로써 아동의 다양한 치료 요구를 여러분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전문 인력 양성에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의 기본 구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인지행동 지도사이다 보니까 키워드가 인지가 되는데요. 인지의 개념이 무엇인지, 발달 단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달을 하는지, 그리고 인지의 다양한 하위 영역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상 아동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아무래도 이 인지 치료를 받는 인지 재활을 받는 아동들은 이제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DSM-5라든지 특수교육법에서 말하는 장애에 대한 다양한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교육이 이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는 이제 읽기라든지 쓰기, 필기, 뭐 연산 이런 수학 그래서 좀 기초 학업 기술과 다양한 인지 영역에 대한 내용들을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있고요. 아무래도 한정된 교육 시간과 한정된 교재로서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가 학교 차원에서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계속 꾸준히 제공해드리고 있고 연간 교육을 통해서도 저희가 좀 미처 다루지 못한 중요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채워나가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동이 들어왔을 때, 아동을 저희가 맞이했을 때 그 접수 상담에서부터 평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중재를 해서 마지막에 종결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잘 다루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례 개념화를 통해서 좀 핵심적인 치료의 방향을 잡는 그런 부분들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첨언을 좀 드리면, 왜 이제 그 교재에는 읽기, 뭐, 쓰기, 이런 이제 구체적인 기초 학업 기술, 이런 것들은 이제 다루고는 있지만, 물론 이제 이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고 하게 되면,
많은 아이들이 이제 학업 기술을 배워야지만 조금 더 이제 인지 발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한데 또 그 외에 주의력 향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받침이 돼야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학업 기술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추가 교육도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이제 올리고 있다, 업로드 시키고 있다 이런 점을 또 이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앞서 뭐 인지상담, 인지치료, 인지재활이라는 말들을 많이 드렸는데, 굉장히 의미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를 텐데,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이 들어보신 용어들이실 것 같아요. 뭐 인지치료, 특히 이제 인지치료, 인지학습치료, 또 학습치료 이 말을 기존에 많이 이제 사용했던 그 용어들이고요. 최근에는 인지재활이라는 말을 또 쓰고 있죠. 저희는 이제 교재 인지상담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 이제 이유는 이 용어들이 좀 이제 약간 이제 그 애매모호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인지상담이라는 용어로서 좀 구별을 좀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인지상담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사실은 좀 고민이 되는 좀 지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인지재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지재활로 명칭을 좀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사실 좀 고민을 좀 하고는 있는데 일단 이제 교재는 인지상담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인지치료는 차후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1960년대에서 70년도에 그 아론백이라든지 엘리스라든지 이런 이제 그 심리학자나 의사들, 뭐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좀 심리치료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과 현재 그 발달센터 등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이 아이들의 이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그 촉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인지치료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실제로 이거 잘 모르고 인지치료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쓰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좀 그 원래 인지치료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학습치료는 인지치료, 학습치료 이렇게 이제 혼용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학습치료가 너무 이제 학습에 이렇게 좀 그 용어가 몰입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그냥 그 가르치는 수개념이나 가르치고 학원은 약간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렇게 그 뭐랄까 좁은 의미의 로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학습치료보다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좀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인지상담이라는 이제 용어를 저희가 쓰게 됐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일장 강의에서 아마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아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런 개념 못지않게 용어 정리도 좀 필요할 텐데요. 우리가 인지란 말을 굉장히 흔히 쉽게 사용하는데 인지가 과연 무슨 뜻인가? 네, 이것도 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지 밑에 다양한 하위 개념들, 지금 화면에서는 몇 가지 개념만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되게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개념적인 용어를 좀 명확하게 알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교재에는 이제 인지를 알무로 이끄는 정신의 내적 과정과 그 소산물이며 거의 모든 뇌의 활동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정의들을 읽어보면 아 그렇지라고 하지만 막상 제가 누군가에게 설명하려면 인지 어떻게 설명을 줄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 인지가 다른 용어들에 비해서 설명하기 이제 어려운 이유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놀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그 용어들하고 비교해 보면 명확하게 이제 그 이해하시기가 쉬운데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인지는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비슷한 이제 용어로 바꾸자면 사고, 뭐 생각, 또 뭐 지능 이런 이제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개념들조차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뭐 사고라든지 생각, 지능, 뭐 아니면 인식 이런 단어로 이제 비슷한 이제 그 개념으로 그 용어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이해는 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네. 추상적인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그 인지라는 거의 하위 영역에는 대상을 지각하는 거라든지 그 형태를 보고 알아차리는 형태적인 우리 많이 이제 아시는 기억. 물론 이 기억에는 자국 기억이라든지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렇게 또 세분화될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저희 주의력이 좋다, 주의 집중이 잘 안 된다 할 때 그 주의도 선택적 주의라든지 그러니까 특정 자국만 잘 선별해서 듣는다거나 주의를 좀 분할한다거나 일정한 시간 이상 지속해서 주의를 한다거나 A에서 B로 주의 집중을 이동을 잘 한다거나 이렇게 좀 다양하게 돼 있는데요. 이 주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각적 주의집중, 청각적 주의집중에 대해서는 이렇게 워크북을 개발해서 현장에서 또 이런 주의집중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교재로 지금 발간해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 해결을 저희 교재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서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그 과정에서 인지적인 조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 부분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애도 유목화를 한다거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언어의 이해와 산출, 추론, 창조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이제 인지에 해당되는 정신적 개념 작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대상으로 이제 아동과 저희가 이제 만날 텐데요. 아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접수 상담에서부터 종결까지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다루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아동 평가는 지능 검사랑 뭐 기초학력 검사 등 이 다양한 평가들을 할 텐데 지능 검사가 그래도 아이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있고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그 네. 치료하는 데 있어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동을 치료하기 전에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인지치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능 검사가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인지랑 이제 지능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아까 설명드렸고 그래서 그 지능 검사는 그 웩슬러 지능 검사가 이제 가장 이제 공식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검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K-리스크라고 해서 웩슬러 지능 검사를 우리나라 이제 그 지능 검사로 표준화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는 5까지 나와 있어요. 2019년도에 이제 표준화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표준화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4가 나오고 5 나온 지가 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두 가지가 현재 현장에서는 아마 이제 같이 사용되고 있을 거로 이제 보이는데요. 이 검사들 통해서 아동의 지적 능력 그리고 그 소검사 분석을 통해서 아동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어떤 부분 영역이 발달이 되는지 아닌지 이런 걸 통했고 이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개입하게 된 겁니다. 이런 평가 결과를 통해서 그 외 정보를 종합해서 어디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그런 문제 특성과 원인, 해결 방법에 관한 가설을 세우는 사례 개념화 이런 부분들의 과정을 거쳐서 계획을 장단기 목표를 이제 수립하고 실제적인 중재 방법을 적용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장단기 목표에 대한 계획 수립 방법과 이제 구체적으로 스마트 기법이라고 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인지치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저희가 대상 아동의 어떤 생활을 고려했을 때 일상생활이라든지 기초학업, 사회생활 이 모든 것에서 이제 인지가 작용하고 필요하다 보니까 주의 집중이라든지 기억, 문제 해결 뭐 이런 부분들처럼 기초 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수개념이라든지 기초 문해 등 기초 학업 기술에서도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이걸 실제로 이런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구체적인 자기가 처한 문제에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읽기 이해랑 사실 연산 등의 어떤 개념들도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돼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교재에서 다룰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아까 동영상 교육을 통해서도 이렇게 꾸준히 저희가 제공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교재 기구의 활용이라든지 청각적 주의 집중, 시각적 주의 집중, 감정의 표현, 또 한글 읽기에서도 이해력, 또 문제해결 중심 사칭 연산이라든지 또 사회인지 사회성 향상과 관련돼서 동화책 읽기 프로그램, 화폐의 어떤 의미를 알고 돈을 계산하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실제 잘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교육 인지치료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저희 교재를 가지고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한다고 할 때 먼저 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이 어떤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지 주 요구나 주 호소 사항이 뭔지를 좀 파악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의 프로그램을 좀 파악하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 학교 차원에서 패키지 교육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주제와 관련된 연계 교육, 좀 입체적으로 접근하고 종합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패키지 교육도 좀 다루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저희 교재나 교육을 통해서 아동에 대한 치료, 인지 기능의 향상,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인지행동 지도사 교육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조금 더 그 이상의 역량을 좀 키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인지행동 지도사 교육과정 외에 온라인 동영상 교육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 특정 교육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지금 만나고 있고요. 또 앞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집중 역량 강화 교육, 패키지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심도 있고 좀 확정적인 교육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체계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매년 새롭게 기획을 돼서 운행되는 프로그램을 나눌 수 있을 텐데요. 그 앞서서 이제 먼저 온라인 동영상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교육센터에 들어가면 교육 내용 자세히 한번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저희 온라인 동영상 교육에 들어오면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서 개설해서 게재한 강의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 행동 지도사와 관련된 교육 내용도 있지만 다양한 응용행동 분석사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폐 이해와 동계산 이런 내용들도 있고 응용행동 분석사 자격과정도 있고 심리검사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다양한 교육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좀 더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적절한 중재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회, 저희 심리학회에, 한국인지행동 심리학회에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 수시로 이 교육 사이트를 들어오시면, 원하는 교육을 아마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좀 전에,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교육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용들을 보셨는데요. 그걸 간단하게 정리한 거를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이제 인지행동 지도사 자격과정, 교재교육의 활용, 기초학습으로서 한글 읽기 이해를 향상 등 이렇게 다양한 교육들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숫자 1, 뭐 이런 의미는 저희가 한글 읽기 이해력이라는 게 한 번의 교육으로 또 해결될 수 있지는 않겠죠.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의 다양한 수준으로 의 대상 활동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시리즈로 연속으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자 이렇게 또 교육 과정에 숫자를 붙여서 시리즈로 또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교육은 언제든지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매년 미리 이제 교육에 대해서 커리큘럼과 교육 내용을 좀 고민해서 세워가지고 연말 연초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저희가 교육을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 교육과 신규 교육 이렇게 좀 크게 볼 수 있을 텐데 올해 특별히 이제 올해부터 2025년부터는 패키지 교육도 저희가 좀 신설을 해서 일상생활이라든지 주의력 향상과 인지치료, 학습 및 문제해결 전략 이렇게 큰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교육을 엮어서 일상생활 기술력을 더 키워줄 수 있는 그리고 주의력 결핍이라든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교육들 그리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 아동을 중심으로는 문제 해결의 전략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패키지 교육도 신설하고 기획을 하고 있고요. 신규 프로그램으로서 타인지 전문가 자격과정 이 부분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먼저 저희 일정 한번 살펴보고 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저희 한번 또 학회에 들어가서 전체 어떤 교육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 학회 사이트 들어오면 교육공지 많이 있는데요. 그 교육공지에 이렇게 그 날짜를 보시면 지금 강의가 2025년에 대한 교육 안내라지만 전에 미리 이렇게 게시를 해둬서 좀 체계적으로 미리 차분히 준비해서 교육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3월 30일을 시작으로 매월 두세 개씩 강의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학습장애 이해와 상담이라는 주제로 교육도 있고요. 사회성 동화책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물론 이제 인지행동 지도사 자격과정도 1년에 4차례 또 제공이 되고 있고요.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다양한 장애들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강사에 대한 소개도 있는데, 또 노란색으로 옅은 주황색, 뭐 이렇게 보면 기믹스 인지행동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저고요. 이렇게 파란색의 기믹스 ABA는 저랑 이제 동명이인의 선생님이신데, 주로 이제 응용행동 분석을 주제로 한다거나, 하나 또 뭐 다양한 문제행동 감소 교육, 그래서 저랑 같은 분이 또 이제 다른 주제로 또 이제 강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오면 이렇게 언제 어떤 강의가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좀 들어오셔서 어떤 강의를 지금 좀 들을 수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관심 갖고 신청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2025년도 교육 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요 신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미뤄뒀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회인지 전문가인데요. 사회성 뭐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회인지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사회적 또래 아이들한테 이제 또래 관계가 되겠죠. 또래 아이들과 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타인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타인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규칙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마음을 읽기 위해서 또 뭐 필요하죠? 표정이라든지 뭐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단서를 보고 또 이해를 할 수 있고 추측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지식 이런 것들이 골고루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적 이해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올해 이제 뭐 3월부터 시작해서 가을 하반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장기간이긴 한데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안내는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면 상세히 이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쭉 이렇게 좀 따라오시면 전문가로서 충분히 현장에서 이제 좀 적용하시기 쉽게끔 이제 만든 과정이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인지행동 지도사의 가이드의 이제 마지막 파트, 네 번째 다루려고 하는 내용들은 슈퍼비전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치료사로서의 경험이 있는데, 초반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참 난감하고,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장기적으로 접근하지? 되게, 혼자서 고민으로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아서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런 치료 장면 인지치료사로서 이제 막 활동을 하셔야 되는 신입 선생님들에게는 그런 불안을 좀 낮추고 전문성을 확보해 드릴 수 있는 밀착형 슈퍼비전을 이제 제공해 드리고 또 이미 경력이 충분히 쌓여진 분들에게는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좀 강화시켜 드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런 슈퍼비전 프로그램을 좀 기획해 봤습니다.
그래서 흔히 아시는 슈퍼비전 내용으로서 뭐 초기 상담하고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아동의 목표를 잡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중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그런 내용이라든지 접근의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하신 거에 대한 코칭과 피드백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박소진 회장님과 제가 주로 하고 여러분들이 요구에 따라서 이제 다른 전문가도 이제 섭외해서 같이 진행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 물리적인 장소와 시간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저희가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좀 접근하려고 하고요. 회기도 그래서 1회기, 3회기, 5회기, 10회기 좀 다양하게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기당은 시간은 30분에서 50분 내인데 미리 저희랑 이제 사전에 미팅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저희한테 제공한다거나 실제 본인이 한 치료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이렇게 사전에 저희한테 제공해주면 이 30분에서 50분 내에 시간으로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앞서 회기가 다양하다고 했는데 이 회기 수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청은 이렇게 딱 특정 날짜가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좀 접수를 해서 상호 조율을 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 이 슈퍼비전이 1회기라고 하면 너무 짧은 거가 아닌가요? 아니, 뭐, 1회기만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물론 이제 당연히 1회기 갖고는 뭐 힘들겠죠. 네, 최소 3회기 이상은 하셔야 되고, 3회기를 하게 되면 이제 초기, 중기, 말기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틀을 한번 잡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이제 초기 하시는 분들은 5회기나 10회기 정도는 하셔야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제대로 이제 틀을 좀 잡으셔야 나중에 가서 이제 나중에 왜 습관이 이렇게 잘못 배면 운동도 그렇잖아요. 자세가 잘못 잡히면 나중에 교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경력은 굉장히 오래 쌓였는데 잘못된 어떤 자신만의 이제 잘못된 그런 그 습성으로 인해서 교정이 잘 안 되고 또 그런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조금 뭐 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계속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현장 계신 선생님들의 다양한 이제 요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회계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고 있고요. 뭐 준비 회계에 따라서 신청 회계 수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준비 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이 슈퍼비전을 받는 거기서 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사전에 좀 파악하고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자료를 제공한다거나 미션 등을 좀 확인하고요. 실습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슈퍼비전을 이제 제공해 드릴 텐데 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슈퍼비전이 완료됐을 때 이제 사례 발표, 사례 보고서를 작성한 걸 가지고 저희의 다른 학회 차원에서 운영되는 교육에서 사례 발표를 좀 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이겠지만 발표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소정의 사례금도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좀 슈퍼비전에서 사례 보고서 만든 거를 또 발표를 통해서 또 현장에 다른 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아까 사전 오리엔테이션과 요구 미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미션도 드린다고 했는데 초기 상담 기록지라든지 아동 평가 보고서, 다른 개념화 서식, 치료 계획서, 사례 보고서 등 이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식들은 저희가 또 별도로 안내를 해드릴 테고요. 이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학회 교육 공지라든지 아니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시면 상세히 또 안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게시판, 온라인 뭐 게시판에 이제 올리실 수도 있고요. 가능하시면은 뭐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뭐 전화는 사실 또 못 받을 때도 있는데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꼭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문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러니까 현장에서 아니면 아동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신규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치할 때 좀 더 먼저 배치한다거나 아니면 그 요구의 필요성에 따라서는 바로 또 이제 즉각적으로도 교육을 또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내년도 교육 계획에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해드리고 그 교육 내용의 어떤 중요도라든지 시기적 이슈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조금 더 서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치료사로서 활동하시면서 이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지행동 지도사 교육과정에 대한 가이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미 이제 교육을 들었던 분은 저희 교육과정에 대해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고요. 앞으로 인지행동 지도사 교육과정을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다뤄져 있겠구나라고 사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인지행동 지도사 교육과정에 대한 가이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